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업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델과 리치 디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링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앤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글드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BC 사회를 맡게 된 사파이어 천희연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 1월에 드림빌더스 클럽에 입교하신 모든 유단인들 환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미팅에서 함께 강의는 듣지 못하지만 온라인 미팅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 멋진 환경을 만들어주신 이글드림 타임 리더님 두 분과 함께 애써주시는 전국의 모든 리더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주간의 DBC 일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DBC 1주차는 1교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Q&A 시간. 그 다음에 2주차 1교시에는 아메이 사업을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탱코아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2교시에는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너츠앤볼츠 1, 2, 12가지를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 6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3주차 1교시에는 나머지 너츠앤볼츠 2, 그 다음에 3주차 2교시에는 성공의 ABC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DBC 1주차 1교시 강의는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과 가치를 강의해 주실 이글드림의 공유 권상혁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권상혁입니다. 네, 만난 데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DBC 1주차인데요.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좀 새로워지나요?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 사람을 또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연예인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서 있는데도 너무 긴장되거든요, 사실. 지금 저 떨고 있는 모습 보이는가요? 네, 보이시죠? 오늘 여러분 DBC 1주차를 시작하고 이제 3주차까지 이어질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아메이에 대한 가치와 비전 어떤 게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세상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러분의 본인의 몫이고요. 오늘 또 아미의 가치와 비전은 그런 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왜 코로나가, 그런 생각 안 나보셨어요? 인간을 매개체로 온 바이러스의 중 하나죠.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는 인간이 알아낸 바이러스 중이 한 10,000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정복된 바이러스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댓글창으로 달아주세요. 예, 딱 한 가지라면 한 가지. 그 어떤 바이러스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죠? 호암마마 천연두라는 그런 바이러스였죠.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그때까지 죽은, 천연두 때문에 죽은 인구가 거의 5억에서 6억 명 정도. 지금의 코로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천연두만 걸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의학 박사에 의해서 천연두가 완전히 정복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어떤 한 시골 그 농장에 가서 소젖을 짜고 있는 소년을 보니까 손에 조그만한 수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거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소에서 옮기는 우두라는 그런 바이러스 일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러스에 이 박사님이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유독 우유 짜는 저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그 수포가 생긴 그 부분을 주사 바늘을 빼내서 천연두가 걸리지 않은 자기 아들한테 접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가
아무렇지 않게 잠깐 약간의 어떤 증상은 보이고 천연두가 걸리지 않고 생존하는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종두법이라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바이러스의 정복이 최초가 1번이 천연두라는 거죠. 그래서 1977년도에 WHO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정복된 바이러스 천연두가 종식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요 천연두가 없죠. 아직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화학 무기로 쓰려고 공산주의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어떤 큰 나라에서 몇 종을 갖고 있긴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다시 나왔을 때는 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인류 역사상 그 만종이라는 바이러스에 이제 첫 번째 하나 천연두가 정복이 됐다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1번, 안 된다 1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요. 강력한 바이러스는요. 치사율 100%는 인간을 숙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 같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전명성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게 계속 변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법 지금 많이 퍼지고 있죠. 예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마스크 잘 끼고, 찌고 하니까 좀 사투리 같아서 끼고라고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그거 끼고, 손 세듯이 잘 씻고, 집에 와서 깨끗한 공기청정기로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는 이겨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나올 수 있어도, 전 치료제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변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백신보다도. 근데 그게, 예전에 스페인 독감 일어났을 때, 미국하고 WHO에서 그럼 만능 백신을 만들면 어떻겠냐 했던 그 기간이 20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절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터지면서 많은 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얘는 이름을 잘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로 태어났을까? 얘기했대요. 코로나가 하이네켄 가서 이렇게 했대요. 야, 하이네켄 나랑 좀 놀아줘. 이러니까 하이네켄이 뭐예요? 뺀지를 놓는 거예요. 너 코로나잖아. 너랑 안 놀 거야. 딴 데 가서 놀아. 예전에는 뭐죠? 코로나 이름 하나가 잘못 지어져가지고 주식이 오락나리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람이 이름에 코로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걱정인데, 그죠? 그리고 많은 코로나 신조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인가 병 아세요? 혹시 코로나인가 병? 사람들이 코로나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열만 나도 코로나인가? 기침만 나도 코로나인가? 모든 게 엉덩이 건지러워도 코로나인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나오고 있다는 게 의심에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자 코로나 옆에서 앉아서 있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하시죠. 그런데 사실 조심하는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위생에 너무 개인위생에 철저하시다 보면은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바이러스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코로나는 14일 잠복 기간에서 걸리는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면 걸리는 병이지만은 확진자는 3개월 뺀 살을 단 10일 만에 찌울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매년 뭐예요? 바디킬을 하는 거죠. 그건 많은 짓일까 싶은데도 건강을 위해서는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모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령층 환자들이 이 코로나 걸려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결국에는 기저질환, 결국에는 폐 쪽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치료를 하는 가운데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폐까지 손상을 주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부머 리무버라는 그런 신조도 생겼고요. 그리고 블루 코로나, 사실 코로나보다 좀 더 무섭죠, 사실.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함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것이 걸리는 게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특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경제 활동이 다 막혀버리니까 지금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고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울감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면은 이런 블루 코로나 이게 블루 코로나지만은 우울함이 좀 덜해질까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엄청난 변화가 왔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 이전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과연 코로나 이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저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지만 이런 변화 앞에서도 또 누군가는 이 변화에 또 맞닥뜨려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또 새로운 변화, 언택트 시대, 기술의 변화라고 있죠. 이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개인들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이제 시대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줌이라는 이 화상 영상 통화를 통해서 많은 미팅과 또 많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줌이라는 걸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에 의해서 5년, 10년 뒤에 지금 현재 그때 나와야 되는 기술들이 지금 앞당겨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줌이라는 거죠. 지금 줌 많이 해보셨죠? 처음에는 카메라에 잡힌 내 얼굴이 상당히 어색하죠. 내가 왜 연예인들을 존경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쁘죠. 멋있고.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잘생기고 잘 이쁘고 한 거예요. 절대. 근데 내가 카메라 서면 어때요? 많이 어색하고 지금도 말도 행설수설하고 있지만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줌 앞에서 그 어색함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가 내한테 맞다.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현재 내 카메라 잡힌 내 모습이 어떠세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1번, 문제가 답을 드릴게요. 1번, 잘생겼다. 2번, 멋지다. 3번, 저 정도쯤이면 되겠다. 몇 번이세요? 4번? 4번 없습니다. 4번 묻지 마세요. 3번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주머니에 도끼를 몇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항상 내 발등을 내가 찍어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뜨는 기업들, 뜨는 기술, 어떤 게 있을까? 그 대표적인 단어는 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줌이 뜨고 나서, 이 주가가 출렁해요. 여기 보시면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만 봐도, 정말 시대에 정말 잘 타고났다. 그런데 그 시대에 너무 앞당겨 생긴 기술도 있죠. 혹시 여러분 세이클럽이라고 들어봤어요? 세이클럽. 세이클럽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한때 이 세이클럽이 나왔을 때 선풍적이었죠. 근데 왜 사장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세이클럽이 나왔다면은 기술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판도가 바뀌겠죠. 지금 기업들도 이 줌을 모방한 어떤 그런 언택트 시대에 화상통화를 개발하고 있고 곧 출시할 예정이라는 기업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거꾸로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기술의 변화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이제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빨리 해내고 누가 빨리 나가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용자가 5천만 명이 이런 기술 수용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화기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75년이 5천만 명이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세트 38년, TV 13년, 그리고 페이스북이 뭐예요? 3.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3년. 근데 그 대단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건요. 여러분이 하난세대로 하난세, 앵그리버드 35일 만에 5천만 명을 수용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회원을 확보해서 나가는 기업체들은 앞으로 있다 없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얘들은 얘들대로 뭐 잘 나간다, 빠르게 나간다 생각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아메이 속도는 어떠냐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에서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출시된 에이클릭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카오톡에 연결되어서 비대면 시대에 내가 직접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뭐죠? 그 제품의 좋은 부분을 카톡을 연동해서 그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주면은 그 친구들이 보고 이거 구입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결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아메이에서는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편리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거든요. 왜? 살아남으려면은 그 속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애들한테도 그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각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딸내미가 한 명 있는데 이제 18살이고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애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속도가 이래 엄청나게 빠르다 하면은 네가 어떻게 미래에 준비할 거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느냐 라고 항상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집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 관리라든지 뭐 어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메이 관련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걔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아메이에서는 A 라이브 여러분들이 비대면 시대에 이 강의장에 나와서 들을 수 없는 거를 아메이 본사에서 TV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별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성표를 보시고 내가 언제 뭘 듣겠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메이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더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다 못하겠고요.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속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트렌드 시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은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아주 옛날 그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수렵사회에서 창조사회 어차피 왔습니다. 왔지만은 여기서 수렵사회, 농경사회, 살아서 정보화사회, 창조사회에 왔지만은 그 사회에 올 때마다 기득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그런 기득권이 되지 못할까요? 기회와 속도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고요. 우리는요, 그 기회를 가진 그 눈을 본 사람의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레미 레픈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구상의 인간은 1%만 있어도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나머지 99%를 우리는 인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내가 그 1%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30% 안에만 들어갔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계속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 저는 11년 전에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네트워크인지 돌멩이인지도 모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우리 스폰서님이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 들어보니까 참 괜찮다. 와,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래에는 연결 공유만 잘 시켜도
연결 공유만 잘 시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래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소름마저 끼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행업계예요. 여행업계 항공 조종하는 사람,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기장분들 이런 분들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작은 배 비행기 몰던 사람들이 큰 비행기 몰는 게 또 쉽지도 않대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갑니까? 안 가죠 지금. 그럼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지금 인간이 안 다니니까 숨을 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좋은 면도 있는데 사람은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얘기할 때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스폰서님들 이래 와서 얘기했고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이래 얘기합니다. 인쇄소득이 가능한 일. 인쇄소득이 가능한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25년, 3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해야 나오고요. 선생님을 해야 나오고요. 30년 이상, 25년 이상을 해야 요즘 인쇄소득이, 연금소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소득, 과연 이 아메이라는 이 회사가 인쇄소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 보면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어떤 그 분이 얘기하셨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노력하는 무대를 옮겨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사사 보면 들어가는 이 내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변은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영업자, 월급쟁이. 그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쪽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자영업을 꽤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런 지금의 마음을 약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B와 I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분면에 그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자가 나온다고. 지금 한국 아메이 25년 됐거든요.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과연 이 일이 인쇄소득이 가능하고 나의 노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일인지. 그러면 뭐예요?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 알아보시잖아요. 처음 알아보시는데 뭘부터 알아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시지 안 하고 아메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시죠. 이게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그대로 하신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 앞으로의 사업은 더 잘 해나가실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Q&A 시간에 사실 좀 풀어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를 빼버립니다. 배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재비용을 없애 회사에 저렴하면서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직접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뭐죠? 유통 단계를 뺀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2번, 아메이를 많이 판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잘 파는 사람들은 우리는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잘 팔까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잘 팔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프로 세일즈맨은요, 매일매일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나오는 구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전달해야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한테 보너스를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노력하면 대비할 수 정도의 수량이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그룹을 형성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이야기한 과정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게 되어 매출이 신장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소비자가 끝까지 생필품을 쓸 때까지 나의 소비자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도 주셔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또 구정 광고도 해야 되고요. 구정 광고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죠, 뭐죠? 회사에서 중간 유통을 맡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가 그 중간 유통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제품 전달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라 얘기하는 많이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의 다운라인 전체에서 유통되는 전체 제품에 유통되는 그래서 캐시백이 보너스 발생되면 회사에서 그만큼의 보너스를 지급해주고 그러므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뭐죠?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100명이 있어. 100명 중에 1,000원을 안 쓴다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야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뭐죠?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마케팅을 이해하는 프로 소비자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했어요. 프로 소비자. 우리는 그들을 프로슈머라고 얘기하죠. 프로 소비자. 아메이 제품 외에 다른 걸 쓰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해요? 전문 용어로? 안빠라고 해요. 안빠. 안빠 들어보셨어요? 아메이 빠진 사람들. 제품을 써보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메이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돈 된다. 이래 얘기하시는 분은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하신 분이거든요. 아메이는요, 농부가 씨를 뿌려 정성을 다해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농부와 같은 마음입니다. 농부가 1년 농사를 짓잖아요. 1년 농사. 시간을 두고 애지중지 키우면서 농약도 치고 비도 치고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정성을 다하면 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까먹지 마시고요. 이걸 계속 내내주시면은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이 리치 디보스 이 두 분의 창업자로 인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세대고요. 옆에는 2세대인데 지금 이제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동업 해보셨습니까? 동업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3대까지 지금 이 분들은 동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 때 회장님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어떤 기회를 줄까라고 생각해서 아메이에 대한 어떤 사업 플랜이라든지 보너스 플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메이 회장이니까 저랬지. 아닙니다. 이분들도 초창기 때 이분들의 역사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1달러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제 카플로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뭘 할까 하고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미시건주에 보면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장인애들이 어릴 때 뛰놀던 그런 모습의 강은 간데 없고 공장 폐수와 생활 폐수로 인해서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물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이 생활 하수를 없애려면은 우리가 빨고 씻고 헹구고 하는 모든 세제들을 생분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시작된 게 아메이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가만 앉아서 팔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 이 제품은 정말 우리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강을 보호할 수 있고 미시피 강에 다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제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런 느낌이면 니나스세로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집에 갔는데 그래도 퇴짜를 맞았어요. 두 번째 갔어요. 또 두드렸어요. 그래 막 설명하니까 또 니나스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집을 두드렸는데, 정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버리고 이 제품으로 바꿔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이? 우리가 초창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공기청정기 정수기 한 대 팔면 어때요? 세상을 다 하던 느낌이잖아. 이분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그마한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세제를 하나를 봤을 때, 누군가는 쓰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뛰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내 혼자, 이런 부를 내 혼자 가지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나누자 라고 생각해서 아메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메이에 6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61년 동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아메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감히 말씀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아메이가 있는 이상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거입니다. 아메이 창립 기본 이념이에요. 혹시 공장에 가보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잖아 많이 보셨죠? 근데 아메이 창립 기본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네 가지를 봤을 때, 뭐만 있으면은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뭐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그 희망된 꿈은 결국엔, 이 좀 약간 야박한 말이지만은 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좀 이루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아메이가 어떤 이런 창립 기본 이념이 좋아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작한 거 아니고요. 제 직업이라든지 저희 생활이 앞으로 미래에 너무 암담했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필 그게 아메이라는 게 오게 된 거죠.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만약에 다른 다단계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창립 기본 이념 61년 아니 6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라고 저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루려고 하니까 아메이가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부자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1991년도에 아메이가 시작된 거죠. 근데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991년에 나온 제품이 5가지. 5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다 1번, 쉽다 2번. 대답 못 하시겠죠. 다들 이런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25년 전, 30년인가? 30년이야? 어쨌든 그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이 5가지를 가지고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5가지. 그때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메이가 지금은 전국 광역시 그리고 작은 시도시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한 곳에 본사가 한 곳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편으로 택배를 받아서 집에 갖다 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킬 때 많이 시키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왜? 이걸 매번 시킬 수 없으니까 한 번 시키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박스씩,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구들이 한 개 시키면 한 박스씩 집 앞에 가서 놓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고. 그리고 몇 박스, 수십 박스씩 띄가지고 어디에 놔뒀다고요? 집에 놔뒀던 거예요, 집에. 그때 당시에 아메이 하는 집에 가서 농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깔려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5가지로 가고, 지금의 현재 엄청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경제적인 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처럼
누구한테나 또 공평하게 기회를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품 가짓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도 몇 가지가 있는 것도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아메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생필품에 특허가 있다, 특허. 혹시 생필품에 특허가 있는 제품 써보신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거 쓰셔야 됩니다. 한 기업이 한 개의 특허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 그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미국 본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시찰을 싹 하다 보니까 한쪽 벽면에, 이런 특허를, 내는 그런 사파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한순영 리더한테 서라. 여기 역사적인 곳이다. 서라.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지금 얼굴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초상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가린 거예요. 절대 한순영 리더는 아닙니다. 예,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기 눈이 크죠. 절대 아니고요. 저는, 초상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특허는 1200개였는 거예요. 1200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개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없는 특허를 가진 회사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1200개. 그리고 특허 출원 중이 830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필품을 쓰시다 해도 아메이보다 더 좋은 생필품은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또 저 봐라. 아메이 하니까 또 그런, 저 아메이 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제가 삼성 거 쓴다면 삼성 거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래요? 구전 광고를 해야죠. 구전 광고. 내가 아메이 하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뉴트리라이트예요. 요즘 그런 말 있죠. 어머니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어머니 댁에 아세롤롯이 한 통 갖다 드려야 되겠네. 이걸로 바뀐 거 모르시죠?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그 전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매출이 성장했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제 더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 80년 전의 뉴트리라이트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제가 이제 큰 제품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여자는 하나의 예술작품인데, 아티스트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술작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피부가 너무 맑아져요. 저도, 여담이지만은, 옛날에 이제 비타민C 와일드암인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통씩 정도 바르거든요. 남자도 꾸며야 된다고요. 남자도. 그런 시대고요. 얼굴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라이라는 이런 제품이 여러분들 피부에 이 속속들이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애기들 씻고 바르고 하는 거. 가장 순하면서도 피부에 자극을 안 오고 모든 피부에 피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서 애기들한테 시킬 수 있고 우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제품. 그리고 아메이 홈입니다. 72시간 안에 생분해된 제품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천을 맑게 해주는 여러분이 쓰시는 그 세제가 물에 들어가면 70시간에 모든 생분해가 된다는 거.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환경운동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퀸이죠. 지금은 이제 품절 상태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2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유의 그런 채소라든지 어떤 그런 맛을 영양소를 다 저장하고 하수구로 버리지 않는 그런 마술 냄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요리는 저는 항상 계란 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 중에 2번을 성공하고 8번을 실패하는 마술 냄비가 아니고 저는 짜증 냄비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 열을 받는데 요번에 테프론 후라이팬에 나가 너무 좋은데 사실상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돼지 수육을 하잖아요. 최강임, 최강. 어느 식당에서 잘하는 그런 보쌈집에 가도 이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고기를 삶아내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모드를 만드는 기술, 이스프링, 이츠로어라고 하죠. 오직 좋은 물만 만들어내는 그런 정수기. 여담이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정수장 옆에 집에 살아요. 근데 집에 가서 물을 뜨르면 녹물이 나와요. 이해 가시나요? 그 왜 그럴까요? 물이 나쁜 게 아니라 배관이 전부 다 녹으로 썩었다는 거죠. 그걸 다 가릴 수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모든 물은 어머님이 입에 들어가시는 모든 음식이라 물은 이 물로 해라. 쌀 씻는 것도 이걸로 하고 오로지 수돗물은 어머니 발 씻는 데만 씻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꼭 잘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이러스까지 다 걸렸는데요. 바이러스까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험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그게 발표가 안 나왔지만은, 일본에서 받는 기사 중에서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조심스럽죠? 근데 그게 기사로 나섰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을 수 있다고 그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하시는데, 뭐죠? 우리의 기존의 재래식 유통은 뭐죠? 중간체가 있어요, 중간체. 중간체가 있어서 거기에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200원, 300원씩 떼갖는 거죠. 아메이도 어차피 유통입니다. 근데 그 중간 유통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기회고 비전인 거예요. 중간 유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형 할인마트가 되실 거예요. TV 홈쇼핑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쇼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중간에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이 통당에서 나오는 그 캐시백을 작게는 몇백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비를 해서 그렇게 캐시백을 시켜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봐라. 이제 들고 가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재판일치라는 재판일치. 재판일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질게. 이거 상당한 큰 메리트인데. 모르죠? 지금은 요즘은, 반품 제도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하죠. 하고, 그걸 또 많이 유해졌고. 근데 그때 당시에서 이 재판일치라는 거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었죠. 어떤 분들은, 오메가3 하나를 남겨주고 반품하러 계셨고요. 어떤 분은 반 이상을 쓰고 가져왔는데도 반품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했겠지만은, 보면 회사에서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또 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메이 제품에 반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품의 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반품을 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재판일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써보고 반품하는 것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분들은 쓴 거는 생필품을 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졌어요? 여러분 세금을 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 아시는 지인분들도 여기에 대상자입니다. 추적 관찰을 계속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누구의 책임을 질 수도 없던 거죠. 이분들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습기를 쓴다는 게, 생필품을 쓴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분들은 평생 누워 살았어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폐가 점점 굳어가는 이런 휠체어 안에, 침상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피해 신고자입니다. 2019년에 8월 23일 기준으로 했는데 6,500명이고요. 41,400명. 정부 피해자 835명, 기업기금 인자 2,144명.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필품 하나 쓸 때도 이제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샅샅이 뜯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좋다는 제품. 우리가 아무리 아메이 제품이 좋다 해도 소비자들은요, 여러분 정보화시대잖아요.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에서는 제품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교 대상자를 만들지 않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야매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자영업을 10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의 비교를 딱 해줄 때, 박수를 쳤습니다. 절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저희 마음을 좀 두드리긴 했어요. 자본금, 점포, 재고 부담, 방법, 관리회계, 리스크, 노력, 수입의 성격,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까요? 딱 하나만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회계. 저 보면은 내가 사람 미침이라고 적어놨죠. 정말 사람 미칩니다.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명 늘어놓으면 그 다음 날아가요. 그러면요, 거기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에는요, 사람이 미칠 때도 있지만은 그보단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만든 법칙이에요. 보면은 334 법칙이라고 있죠. 334 법칙.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3명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 얼굴 보는 것만 싫어. 저 재수 없어.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3명 있고요. 그 3명은요, 내만 보면 좋아. 내만 보면 침을 흘려. 그 광견병 아니고요. 그 맛집 좋다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4명이라는 거죠. 자, 아메이 사업은요,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그 3사람, 나를 복음에도 싫어하는 3사람을 계속 만든다면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좋아하는 3사람, 그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따라주는 4사람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어렵나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아메이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 STP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깰 거냐는 그 방법, 이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 쉬워 보이세요?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 배울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거의 대학교 박사 수준의 공부를 하실 겁니다. 지금도 저도 아직까지 배우고요. 글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잠자는 동안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은 과거에 그런 현실에서는 저한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랑 물론 힘듭니다. 우리 와이프도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람인 자처럼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꼭 함께 하실 거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짧은 시간 많은 걸 전하려니까 두서없이 전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확히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교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과 가치를 멋지게 강의해 주신 권상현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분 휴식하시고 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네, 반갑습니다. 임성태입니다. 숲으로 매일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는 숲 해설가입니다. 이 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 강의를 해주실 아메이 김희선, 다이아몬드, 이현정 유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 여러분,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현정입니다. 새해 첫 Q&A 강의를 맡았습니다.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진짜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1교시 강의 잘 들으셨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스스로가 가지는 어떤 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 뭐 자신이 없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업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테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아직까지 이런 것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큐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공무원 간호사였고,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겠다, 연금 소득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선배님으로부터 아메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저에게 왔던 아메이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피해주는 일,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출산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찮게 느껴졌던 아메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점, 다단계라서 못하겠어.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만 쓰더라. 너무 비싸더라. 늦었다. 포화된 거 아니야? 돈이 안 돼. 성공 확률이 낮아. 파는 거 자신 없어. 나 영업은 체질이 아니야. 적성에 안 맞아. 자신 없어.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 아이가 어려서 못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라서 못하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앞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제 주변에도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일, 난 끝까지 널 말릴 거야,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서점에 가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이라도 한 번만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라는 책이 있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쓴 책은 그분 투자 전문가거든요. 그 책에는 본인의 아버지는 교육감 출신인 아버지, 그리고 간호사 출신인 엄마가 너의 일을 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부자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시고,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네 일을 해, 네가 자산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소득이 명백하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나눠진다는 걸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가 아니야? 어째서 그게 유통의 트렌드야?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본은 미국을 10년 주기로 유통을 따라가고 한국은 일본을 10년 주기로 따라간다고 해요. 요즘은 그냥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온라인 속에 모든 유통이 다 있고 인터넷을 누가 빨리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유통의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10년씩 뒤처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요즘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당 페이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1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1950년도에 슈퍼마켓이 생기고 1960년도에 일본의 슈퍼가 생기고 70년도에 우리나라에 슈퍼가 생겨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유통이 백화점, 창고형 할인마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80년도에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부를 일구는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유학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는 그 즈음에 그 유통을 좀 변질시켜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불법 다단계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 이런 건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거야, 피라미드야 라는 인식이 많은데 2000년도 이후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굉장히 지금 유통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트렌드, 빌 게이츠 회장이죠. 창업주.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메이 같은 생필품의 대인 유통을 통해서 이제 서민들 부를 일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이제 초선에 나왔을 때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당신은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일궜는데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아주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손을 잡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청중들의 야유를 받았어요.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은 그래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유통의 흐름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 아메이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무려 40년 전에 198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시라는 어떤 연설문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60주년 행사를 다녀오신 스폰서님들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고 약속을 지킨다, 70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선택한 이 아메이, 내가 진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줄 회사라는 그 믿음이 갔거든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의 유통의 트렌드라 하고 나의 소비자를 구축해 놓았는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만 쓰더라. 난 다른 것도 쓰고 싶은데. 그리고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특이하고 예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진짜 많죠. 근데 요즘의 소비는 왠지 좀 가치 있고 신뢰 있고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랬더니 진짜 좋은 제품이었고 좋은 회사였고 내가 검증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 전엔 또 요리를 하면서 간장하고 소금을 쓰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내가 시간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좋은 간장과 소금을 쓰면서 단 한 번도 어떤 브랜드를 살까? 어떤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양제를 먹이면서도 진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에 해가 없고 내 몸에 진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필품계 에르메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소비만 해도 너무 괜찮은데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내가 다른 제품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월 정도가 되면 각 이제 뭐 기업의 오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그걸 취재를 해서 아, 이분이 이 브랜드를 입고 이 브랜드를 입고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께서 어떤 신년회를 하실 때 브랜드가 쫙 이렇게 나오던데 전부 삼성에서 나온 브랜드를 입고 계셨어요. 내 회사니까. 내가 아메이를 진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짜 그 총판권을 나에게 준 건데 내가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쓰니까 내 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수입이 들어오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생활비가 소비가 될 때 어떤 물건을 사게 되고 그게 다 지출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수입을 지출을 마트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를 바꾸니까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전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이 작아서 주식 투자도 못하고 막 집을 사서 팔고 이런 거 저는 잘 못해요. 근데 마트를 바꾸는 일을 제대로 잘 하고 보니까 내가 이 제품을 잘 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투자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나처럼 제품을 잘 쓰는 사람 한 명에게 투자를 하고 또 잘 쓰게 이해를 시키는 한 명에게 또 투자를 하고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같이 쓰는 소비자들이 모이면서 그게 다시 저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회를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거, 새 거 너무 좋죠.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건 변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고요. 제 소비자분 중에 아이 이제 키를 키우고 싶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20년 전에 더블엑스를 먹었는데 제가 들고 온 제품이 20년 전에 그 제품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진짜 신뢰를 하고 아이의 어떤 영양제를 먹이는 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변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입니다. 이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조식품이 전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자 치면 약국에 가면 더 싼 게 많고 한데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약인 줄 알았어요.
비타민제도 다 똑같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 비타민C 주사 맞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 피부도 좀 뽀얘지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원료가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죠. 단순히 가격만 비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티즈보다 벤츠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품의 어떤 성분이나 성능을 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 영양소를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라는 영양제는 원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공정까지 싹 다. 그리고 80년 전의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음식이 나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 연예인이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거의 반조리된 식품만 계속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조리를 해서 먹었던 거죠. 결국 악성 림프성 혈액암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먹거리들이 내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80년 전에 씨앗을 그대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그걸 진짜 9단계의 프로세스를 다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영양제를 더블엑스만 치더라도 하루에 2,600원이면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도 우리가 한 잔에 4,000원에 먹는데 더블엑스만 잘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13첩 밥상을 차려서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면역력을 키워내야 코로나 같은 어떤 질병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비타민 D가 결핍이 있더라. 80% 이상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잘 선택해서 먹는 게 앞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티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죠. 부산국제영화제를 메인 스폰서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죠.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건 어떤 것도 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분 중에 백화점에서 뷰티 브랜드에서 매니저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티스트리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명품이잖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명품은 다 백화점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을 썼는데 립스틱을 바르니까 입술이 색소가 침착이 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고 그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한 달 내내 트러블, 1년 내내 트러블을 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그 파트너분이 피부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해가 되지 않는 성분을 쓴 화장품,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는 퍼스널 케어와 아메이 홈이 있습니다. 천연 계면 활성제를 쓰면서 소중한 내 피부를 보호를 하죠. 바디용품이. 그리고 72시간 안에 물로 생분해되게 만드는 세제입니다. 아토피 아이들도 세제 찌꺼기가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나거든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세제, 그리고 세제 그 밖에 잉크는 전부 토양으로 돌아갔을 때 오염되지 않는 콩잉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필환경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품이에요. 이게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거품 때문에 사람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중탕을 가기도 하고 보면 진짜 향이 많이 나고 거품이 나는 이런 바디용품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쓰는 이런 안전한 생필품이 내 아이를 지켜주고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이 지구를 지킨다는 이 사명감이 들면서 진짜 이거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신장과 폐의 기능을 하는 정수기와 청정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하지만 이스프링, 뜨거운 물도 없고 차가운 물도 없습니다. 이스프링이 나온 건 아메이 본사가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잖아요. 미시건주 에이다 뒤에 호수가 있어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가 오폐수가 나오게 되겠죠. 오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그 호수가 오염이 되니까 그걸 걸러서 내보내자 해서 필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게 된 게 이스프링의 탄생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물속에 있어야 되는 미네랄만 남겨두고 나머지 안 좋은 오염물질, 환경호르몬을 싹 다 걸러주는 정수기, NSF라는 기관에서 전 항목을 인증받은 정수기.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있으셔서 스텐트 삽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동영상 자료를 보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으니까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더라고요. 아, 이 물을 20년 동안 드셨구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데. 그런데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있는 물을 드시니까 혈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전 현상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몸의 70%, 아이들은 80%를 차지하는 이 물이 진짜 중요한데, 엄마, 나 목말라.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수돗물 마셔. 이렇게 하는 엄마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좋은 물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기준이 없어서 혈액을 엉키게 만드는 어떤 산성수라든지 이런 걸 마시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고 미국 나사 클린룸에서 쓰는 똑같은 필터를 쓰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가 있습니다. 진짜 밖에 미세먼지도 심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를 가긴 하지만 이렇게 오밀조밀한 곳에서 모여 있다가 쉬지 못하고 있다가 밤에 잘 때만이라도 우리 면역 체계가 재생이 될 때 아이의 폐가 온전히 재생할 수 있게 청정기를 이렇게 탁 틀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옷방에서 같이 주무시지 마세요. 거기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침대하고 청정기만 있는 딱 방에 뭐 이게 매트리스 케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매트리스 케어를 할 때 이렇게 수치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딱 측정을 하니까 숲속에 있는 어떤 공기 같은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매트리스와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만 딱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고. 그런 청정기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행사가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행사를 줄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많이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늦었다? 포화야, 성공 확률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죠. 근데 지금은 장바구니 SOP나 A클릭을 통해서 누군가 빨리 이렇게 제품을 연결하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해본다면 브론즈 빌더 정도, 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A클릭 많이 활용하시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고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A클릭이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보내보면서 이분들의 그 필요에 의한 제품의 구매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결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에 지금 날개를 단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 사실 놀랬거든요. 예전에 이걸 듣기도 했었지만 다시 들으니까, 다시 선배님으로부터 온 아메이에서 다시 들으니까 저는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스폰서가 제일 많은 수입을 받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20만원씩을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메이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발생되는, 그룹에서 발생되는 혜택은 다 돌려주고 남는 걸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동생하고 친구도 20만 포인트씩 썼기 때문에 보너스 표에 의해서 3% 6,000원씩을 가져가고요. 나는 60만 그룹에서 동생과 친구가 썼던 노력치를 돌려주고 나면 24,000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스폰서는 나에게 알렸지만, 먼저 알렸지만 나 이하의 노력치인 36,000원을 빼고 나니까 12,000원이라는 수입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됐어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소영, 장동건,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가 하는 광고를 내가 하게 되면 나에게 수입이 더 많이 발생되는 일,
근데 아직도 뭐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뭐 미국에 60년 됐고 대한민국에 30년 됐고 늦은 거 맞죠? 그럼 막차죠. 근데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면 늦은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이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노력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걸 기회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화됐다 많이 말씀하시죠. 아이고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30년이면 아마 할 사람들은 싹 다 했겠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주변에도 엄마 주변의 지인들이 굉장히 아메이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품이 좋다라는 걸 다 이야기해 두셔가지고 아메이 그래 제품은 좋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회원수가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들어오고 5년이 지났을 때 14만 7천 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13만 명이 넘어요. 비슷하죠? 사업자 수도 2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비슷해요. 근데 제품 수가 60종에서 1200여 가지로 2000여 가지로 지금 엄청나 많이 증가했잖아요. 매출도 거의 10배가 증가했고요. 보너스는요. 그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5%의 캐시백을 받아간다면 한 410억을 받아갔던 걸 2020년에 저희는 4100억이라는 보너스를 아메이를 열심히 하는 사업자들이 이 캐시백을 받고 있거든요. 또 연봉도 1990년도에 96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이 6천만이었는데 지금 2억. 대기업 가장 연봉이 그때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 정도. 근데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고 애용 소비자가 되어서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때는 세제 5개, 60개 이렇게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메이 안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각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객단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품은 계속 들어올 건데 이게 비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돈도 안 된다 하고 아메이 성공하는 사람 뭐 0.2% 미만이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떠나서 성공을 하는 일에 성공을 한다면 필수 요건이 있더라고요.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질이 아니다. 질보다는 양이다. 그 양을 채워놨을 때 그 질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 투자해야 되죠. 아이템 알아봐야 되죠. 자본금 있어야 되죠. 직원 구해야 되죠. 부동산 복비 나가죠.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건요. 그 공부를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을 하는데 5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5% 미만이라 하더라고요. 한 15% 정도가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건 사실은 공부에 투자하는 펀드가 제일 확률이 낮은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도 진짜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데 아메이란 어떤 사업을 받아들고 내 일을 하는데 성공을 나는 과연 거기에 어떤 양과 시간을 투자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라는 사업을 받아들고 저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7년 동안 진짜 네가 원하는 인생이 뭐야? 넌 어떻게 살고 싶었어? 이거를 단 하루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바라는 인생만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와서 강의를 듣고 나를 채워내면서 꿈이라는 게 생겼고 다른 사람의 꿈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표가 생겼고요. 아 진짜 이거 내가 노력하고 이대로만 한다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리스크는 뭘까요? 이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내 마음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날은 될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안 될 것 같다가 이런 마음 드시죠.
그리고 어떤 거절이 싫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난관도 있어요. 거절받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1을 투자했을 때 0이 나오기도 하고요. 10을 투자했을 때 0이 나오기도 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모멘텀이라는 구간을 딱 지나고 나면 내가 10을 투자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는 엄청난 게 쏟아지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변곡점, 모멘텀까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나는 진짜 아메이가 큰 사업이라 하고 진짜 인쇄소득,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모든 것이 나의 경험치가 될 거니까 진짜 그 시간을 잘 채워내야 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을 짜는 일, 금을 짜는 일, 진짜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용돈처럼 버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난 진짜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소득이 임시소득이 있는지 연금소득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차 수입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죠. 95%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임시 수입, 노동 수입인 거죠. 수입은 빠르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1차 수입에 종사하는 분들을 돈을 번다라고 해요. 2차 수입의 속성을 보니까 우린 이걸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인쇄 수입. 가수나 뭐 저자나 이런 분들이 받는 인쇄 수입, 연금 수입, 로열티 수입. 수입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런 걸 두고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 때 시간과 노력이라는 선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간과 노력을 그 전보다는 좀 덜 해도 되는 계속해서 수입이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부자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인맥 관리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도 뭐 인맥 관리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어떤 돈이 아닌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전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 양동이를 계속 나르는 일이 아니고 파이프라인, 수도꼭지를 까는 일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 확률은 80대 20이라고 하죠.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뭐 변화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걸 제대로 알아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강의장에 왔는데 강의를 듣고 어떤 두 친구가 왔는데 한 친구는 나 아메이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때 강의를 계속 듣고 사업을 하신 분이 있고 한 친구는 난 못하겠어 너 열심히 해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시간이 3년이 5년이 지나고 한 친구는 다이아몬드로서 성공을 했고 한 친구는 아직도 난 무엇을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신 거 진짜 시스템대로 확실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50만 원이 꿈인 사람들도 있고 진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속에 오니까 진짜 좋은 생필품을 쓰는 동호회 같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성공의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성공자라면 시스템대로 했을 때 3년에서 5년이면 누구나 가능한 일. 시스템대로 했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했을 때 누구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판매. 나 못 팔아. 나 영업 못해. 이런 분들 많으시죠. 91년도에는 세제 5가지를 하루에 70개를 팔아야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생겼어요. 그리고 택배가 되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홈샵을 차려서 이렇게 판매 아메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30년이 지났고 현재는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일이 아티스트리 글로벌 탑5 브랜드 퍼스널 케어, 홈케어에 특허가 1000개가 넘게 있죠.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 세계 판매 1위, 퀸, 원포원 국내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걸 판매 아메이에서 같이 파는 다단계 시절을 지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쓰는 아메이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어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다 팔려고 하던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잘 파는 걸 가르친대요. 어떤 걸 가르칠까요? 진실된 마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엄청 작은 진짜 좋은 제품을 작게 내가 창업한 거다 라는 마음으로 이 좋은 제품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를 궁리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그 주변 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저희 어떤 솔루션이 되게 많잖아요. 살을 빼드리고 하니까 이게 아이템이 저절로 발이 달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체중이 89에서 82까지 떨어졌는데 근력량이 오르고 체지방량 떨어진 거 보이시죠? 체지방률이 무려 6.7이나 빠졌어요. 퍼센트가. 기초대사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9.1kg 감량, 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즘 소화비만 굉장히 문제죠. 코로나도 보니까 확진자들이 비만 환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가 비만 관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도, 왜냐면 비만 세포가 자라면 키가 안 크니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고요.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죠. 그리고 12일 동안 6.9kg 감량했던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가 발을 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학습해서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살을 빼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아이템이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같이 소비를 하려고 해요. 아무거나 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도 있고 벤앤제리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이런 등산용품, 그리고 뭐 이렇게 스키 장비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전부 동력이 없이 이제 되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사명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게 기업의 사명이래요. 그래서 수익금의 1%를 환경기업에 다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벤앤제리스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모 아이스크림 회사의 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간 어떤 성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회사는 내 가족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팔아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차별 금지라는 이런 이제 캠페인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창업자분께서 쓰셨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감스럽게도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괴되는데도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자본가들도 많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로 참된 이익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팬데믹이 일어난 게 진짜 우리가 환경을 돌보지 않아서 지구가 화가 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돌보지 않아서 호주에 산불이 나고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그리고 유럽에 폭염이 있고 메뚜기떼가 창궐을 하고 홍수, 태풍,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가 환경을 돌보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왜 한정된 자원을 마구 쓰고 돌려놓을 대책도 없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냐? 진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친환경 제품, 필환경 시대에 친환경 제품을 쓰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조금이나마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한 소비, 그리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지금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친환경 제품, 근데 우리는 구독 경제를 지금 하고 있죠. 회사는 소비자가 관리되기 시작하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고,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지금 면역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아프면 안 되니까 개인 건강과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능동 구매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정보를 우리가 줘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찾아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구독 영양제, 구독 화장품, 앞에서 말씀드린 친환경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같이 쓸 수 있는 장바구니 구독, 이렇게 팔려나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필요 없는 제품을 누군가에게 권하면서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고정 소비자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적성에 안 맞다, 자신이 없다라는 분 많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그랬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있는 많은 어떤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죠. 근데 어떤 리더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대를 나온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법대를 나온 친구는 변호사가 되었다. 모두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했던 나는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 일이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주사 놓는 거 처음에 너무너무 자신 없었고요. 정신과 병원에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정신과 병원은 어떤지 아세요? 거기서 일하는 거 자신 있으세요? 환자들이 다 순수하고 착하긴 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다 꺼버리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출근하기가. 근데 저는 그곳을 나와서 여기서 내가 꿈과 희망을 보고 나니까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누군가가 이 일을 전하니까 진짜 현정아 미안해, 근데 난 이제 사람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하려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질문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면 경청을 해야죠. 경청을 듣고 있으면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롯이 그 질문에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두려움보다 진짜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전하기 전에 나라는 씨앗,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진짜 괜찮은 비옥한 토양인데 그 토양에 뿌리는 씨앗인 내가 진짜 올바로 된 씨앗이 아니면 제대로 그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짜 내가 진심을 그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그를 위한 마음이 1%라도 더 앞섰을 때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씨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사고의 순간에 만약에 너에게 진짜 일이 중단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저는 스스로 던져봤었거든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변화하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책에 닐 도널드 월시라는 분의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의 소유다.
외부의 승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초보는 어딜 가다 거절받거든요. 우리도 어떤 송사나 뭐 수술을 할 때 전문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반대하시죠? 저 엄청 반대했거든요. 공무원 그만두고 아메이 한다고. 그리고 그때 애가 100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먼저 서야 되겠다.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숙제를 먼저 끝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면 나의 가족들도 행복할 거니까. 근데 나는 부자 엄마야? 가난한 엄마야?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는 엄마였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근데 여기서 많은 생각들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반대하십니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에서 어떤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걸 함께 나누고 그 과정을 즐기고 성장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떨까? 인생의 롤모델이 되겠죠. 내가 책을 읽으면 아이는 책을 읽을 것이고, 내가 TV를 보면 아이는 TV를 읽으실 것이고, 내가 그 과정을 어떨 때는 좌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즐기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의 인생을 손 내미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걸 경험하고 진짜의 인생을 손 내미는 일. 청춘이라는 글을 봤거든요. 거기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춘이 아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청춘인 거라고. 근데 진짜 나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준 소중한 기회거든요. 이 속에서 이 수단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멋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아이가 다이아몬드 인증식이 되었을 때 읽어줬던 편지거든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편지를 읽었었을 때 저는 좀 더 멋진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기회 잡으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이 속에서 계속 뵙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주신 이현정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DBC 1주차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 2주차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사업과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입니다.